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수린킴이 또 왔어요. 오늘은 을지로 피해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당신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를 보러 왔어요. 오늘 웬일로 이렇게 파격적인 스타킹을 신었는데요. 저도 나가면서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집에서 검정 스타킹을 찾다가 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다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전시 보고 바로 이어서 스포티파이 행사도 다녀올 거예요.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요? 아이즈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용원이라고 하고요. 5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팀이거든요. 콜렉티브 도우라는 팀인데 5명이서 네덜란드에서 만난 팀이에요. 대학원 시절에 디자인 아카데미 아인토벤이라는 학교인데 컨텍스추얼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과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5명이서 같이 전시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게 여태까지 이어진 건데 3번째 전시예요. 이번 전시 주제가 표지판에 관련된 건데 네덜란드에서 5년, 5, 6년씩 다들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있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한국의 특성 그런 걸 네덜란드에 와서 역체감으로 느끼게 된 것들이 표지판이 엄청 많다는 거 한국에는 그리고 민간 수준에서 만든 그런 표시나 뭐 주차하지 마라, 동파주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서 차이를 느꼈고 거기서 이제 한국의 개성을 좀 조명해보고 네덜란드는 엄청 정리가 잘 돼 있고 디자인 강국이다 보니까 뭔가 엄청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똑같은 말을 2-3번씩 민간 수준에서 개인이 써붙이는 표지판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 차이가 엄청 나는데 우리나라는 공원을 가면은 이제 여기서 거의 메뉴판처럼 강아지 똥 안 치우면 벌금 얼마고 그 법조항 관련된 법조항이 써 있고 뭐 네덜란드는 거의 그런 거는 픽토그램으로 1-2개만 있거나 기사님 폭행하지 말라는 표지판까지 있다 보니까 그걸 써적는 걸 엄청 좋아하는구나. 근데 뭔가 이렇게 듣고 나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간판들 스티커라는 느낌이고 간판들은 좀 좋게 말하면 맞아 뜨거워요. 적정선이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올라가지 마세요. 키키 올라가야죠. 그리고 표지판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뭐 그런 것도 되게 명확하게 다 표시가 돼 있고 아무래도 민원인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민원이 많다는 건 살기 좋은 나라.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간판 표지판들이 정보를 다 명시해야 되는 거에 되게 민감해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글자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결국 시각적인 이미지로 도시에 반영이 되는데 그런 거에서 차관이 강렬하게 돼가지고 작업이 이렇게 나왔어요. 전시 제목이 당신이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 뛰지 마시오라 같은 표지판이 왕십리에 한 자리에 썼을 때 한 바퀴를 둘러보면 한 10개를 넘게 볼 수 있는데 이 표지판 써붙이는 의미가 진짜 당신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 어떤 잔소리 같은 느낌? 표지판이 어떤 마음으로 써붙여졌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작품을 보여드릴까요? 네, 점프를 해야 되나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제 작품이 있는데 이 물건들이 다 이제 아르코 선정작이니까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원금으로 새 빗자루, 새 의자를 사서 을지로를 다 돌아다니면서 보부상처럼 되게 오래된 의자를 쓰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교환을 해줬어요. 새 거를 주고 그 낡은 거를 받아와서 그걸로 작업해요. 사용자 참여가 되게 그죠? 들어있는 이야기는 작업 제목이 양식 도깨비예요. 이거는 약간 미친 도깨비 머리. 과거부터 이제 도깨비 설화가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현대에는 그럼 그 도깨비들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주차금지 표지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을지로에 있으니까 약간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차금지라고 써놓은 표지판들 보면은 공장에서 나온 그런 플라스틱 제품 말고 그냥 의자 등받이에다가 주차금지 혹은 관리원 써놓고 그냥 그 의자를 놓고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자리가 쳐진 것처럼 물건이 가진 힘을 믿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을지로에 특히 그런 게 많은데 현대 도깨비들이 그런 데 머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정처를 아직 못 찾은 도깨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도깨비들을 위한 머물 수 있는 터를 만들어주자 해서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빗자루 4개가 다 따로 있는데 한 대로 묶은 거거든요. 중부시장에서 구했던 아마 뭐 건어물 같은 거 담을 때 썼던 것 같은데 맞교환한 건 아니고 그냥 주순 석유통 그리고 의자인데 카페트 가게에서 쓰던 의자를 새 걸로 교환해주고 받은 건데 재밌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최대한 훼손을 안 하려고 이제 접착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묶어서 언제든지 해체가 될 수 있게 작업을 했고 이런 건 이제 시각적으로 좀 뭔가 새끼줄 같은 느낌으로 훼손되지 않게 일부러
이건 특히 좀 약간 마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서 있는 거지 하는 느낌을 주려고 안에 심 같은 게 박혀 있어요. 이건 이제 빗자루 4개가 들어있으니까 도깨비 4마리가 살 수 있는 다세대 주택, 도깨비를 위한 인큐베이터라고 상상을 하고, 최종 목표는 이게 진짜 주차금지 표지판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팔려가면 제일 좋지 않을까. 체인을 묶어서 경계선을 아예 만든 그런, 한 장이가 아니라 여러 장. 이것도 이제 어떤 공장 아주머니가 쓰던 거를 교환해줬어요. 귀엽죠? 그래서 얘랑 얘도 다 구한 건데, 둘 다 공통적으로 이런 노란색 테이프가 이렇게 감겨 있더라고요. 상판 부분이. 이게 원래 높이가 여기까지인데 더 부드럽게 하려고 스펀지로 대고.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물건 같은 거 사시는 막 그런 거 같아. 이걸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약간 아이폰 액정 안 뜯는 습관처럼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사실은 제가 감았지만 누군가가 봤을 때는 도깨비가 자연 발생했다는 느낌을 들 수 있게 자연스럽게 감았고, 얘도 이제 한번 담갔다 뺀 것처럼 이제 완전한 보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쌓아서 높이를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경계를 만들 수 있고, 약간 주종관계처럼 이렇게 체인을 묶어서 작업을 했어요. 옛날에 독일에 갔을 때 카인에 들어갔어요. 네. 직업학사 잠깐 베어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베어카인은 워낙 유명한 공간이라 저는 꼭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친구랑 독일 여행을 갔는데 친구는 절대 못 가겠다 해서 저 혼자 새벽 12시에 베어카인으로 향했어요. 사람도 없고 불빛도 없는 완전 어두운 공터를 두리번거리면서 걸어가는데, 순간 갑자기 스킨헤드 남자 2명이 가죽 자켓 입고 앞에서 걸어가더라고요. 저 사람들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그 2명 뒤에 붙어서 따라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위험하고 미친 짓이죠. 결국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처럼 생긴 클럽 건물에 도착했는데, 여긴 문지기 마음에 들면 들어가고 아니면 바로 쫓겨나는 곳이라서 엄청 쫄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로 들어오라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떤 언니가 남자를 목줄에 채워 끌고 다니고 있고, 옷은 삼각김밥 포장지처럼 진짜 필요한 곳만 가리고 있었어요. 저기 동양인은 저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재밌게 놀고 아침 버스 타고 혼자 귀가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23살의 무모함이었네요. 여러분, 여자 혼자서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래도 평생 못 잊을 좋은 추억입니다. 근데 이 코팅들이 다 맞다고 보면 약간 이런 디테일이 몸을 다 감쌌는데 유독 한 부분만 노출시키는 베어카인의 어떤 코스튬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저도 베어카인을 들어가 봤었는데 어땠어요? 새해였어요. 뒤에서 이제 제 등을 조금씩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시식을 해보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손을 대면서 약간 아찔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전 그쪽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위치를 이동했죠. 미안하지만 마음에 들었던 부분, 일단은 제 스스로의 개인적인 관심사 자체가 한국의 정서 같은 것들 좋아하고 그런 게 관심사인데, 이제 전시 주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좁혀졌을 때 되게 좋았죠. 타겟팅하는 표지판의 카테고리가 다 다르거든요. 일상에서 당연하듯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루는 주제들, 주목하는 소재들을 보면서 관람자들도 일상의 작은 그런 요소들을 관찰하고 거기에 담아진 이야기 같은 거를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됐으면 좋겠고, 한 나라의 도시 풍경이 이제 그 나라의 사회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멘트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되게 귀납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큰 현상을 좀 이해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부딪히는 어떤 현상들이나 그런 표지를 통해서 이게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승환이라고 하고요. 제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금속공예 공부하고 네덜란드로 넘어가서 컨텍스추얼 디자인이라는 과에서 석사하고 작가 생활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네덜란드에서 공부한 친구들하고 전시 한국에서 하게 돼갖고 한국 들어와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졸업했는데, 그때부터 매년 새로운 기획으로 전시하는 거 목표로 해서 원래는 네덜란드에서 전시를 계속 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한국에서 전시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아예 네덜란드에 사시는 거예요? 저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어요. 네덜란드 겨울 날씨가 너무 힘들어서 겨울마다 한국에 오는 거를 목표로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춥나요? 추운 거는 한국이 훨씬 추운데 거기는 해가 안 뜨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시도 있고 겨울이고 해서 좀 길게 한국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서울에서 자주 볼 수는 없는, 찾으려면 네덜란드로 가야 되겠네요. 저를요? 네덜란드 베이스로 하시는. 아, 그쵸. 근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를 찾아주세요. 세계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5개가 사실 한 작업이고요. 설명을 처음부터 해보자면은, 저희가 이번 기획
전시 기획을 하면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난 친구들이니까 한국을 떠나서 돌아본 한국은 어떨까 해서 저희가 시작점을 네덜란드랑 한국에 있는 표지판들을 마주치는 표지판들을 다 찍어서 그거를 먼저 리서치하기 시작했는데 서울에 무슨 뚝섬역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유리 문에 동파주의 문을 꼭 닫아주세요라는 스티커가 한 문에 3개가 연달아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단단히 잘못됐다.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게 좀 게으른 일처리에서 발생한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문의도 넣어보고 하면서 찾아봤는데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해서 벌어진 거였더라고요. 근데 스티커가 3개가 붙어 있는 거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느꼈어요. 이제 한국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흔적들이 계속 쌓여 나가면서 시각적으로는 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거의 원인이 또 한국이 정이 많고 따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이 있고 따뜻한 거는 좋은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이 있고 그러면 네덜란드는 어떨까 했는데 네덜란드는 표지판이나 부착물 같은 거는 정리가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대신에 좀 차가운 느낌이 대신에 거기는 또 관용의 철학이 있는데 서로 자유를 침범하지 않고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순이라고 봐서 그러면은 좋은 점끼리 힌트를 얻어서 묶어보자. 그래서 한국에 좀 더 관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가로서 개인이 어떻게 이 사회에 관용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택한 방법은 작업을 사람들이 보고 마음이 좀 따뜻해져서 가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가면은 그게 관용의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텍스트랑 재료들로 기분 좋아지고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좀 따뜻한 마음에서 해줘야지.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그 표지판들이나 그런 게 좀 시끄럽고 소리 지르는 형식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느껴서 최대한 자연스럽고 눈에 덜 띄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오는 감동이 있고 그런 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생각해보면은 한국인들의 특성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질이 급하니까 표지판을 보고 2번씩 생각하기가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젊은 세대 한국 사람들은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너무 직관적이면 기분이 좀 나쁘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그래서 저도 조형을 하는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2D에 텍스트까지 쓰는 작업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쓰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바로 들어와서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마냥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느끼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제 원래 성격도 그렇고 최대한 좀 담백하게 좀 가볍게 기분 좋게 이런 거를 하려고 약간 노력했어요. 시인의 마음으로. 그거 어렵더라고요. 제가 글 쓰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멋진 방식으로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하려면 계속 좀 줄이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조각을 만드는 거를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제가 그 3D 프린팅에다가 이제 한글을 같이 하는 작업을 많이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이렇게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라는 이런 문구를 쓰거나 이것도 제가 글을 쓸 때 너무 많아지는 게 싫어서 그냥 네.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이렇게 좀 긍정적인 뉘앙스에 좀 리추얼한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 전시 딱 들어갔을 때 갑자기 셀카를. 죄송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결국에 한국적인 정서니까 한국인이니까 네. 그냥 한글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쓰는 게 낫겠다. 내가 영어를 이렇게 쓰고 해도 결국에는 완벽하게 100%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번역되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확실히 네.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리서치 할 때 본 것 중에도 손으로 쓴 게 설득력이 확 와닿고 막 그 쓰레기 무단 투기하지 말라고 저주하는 글도 맞아요. 손으로 써놓으면은 저주가 더 잘 되는 느낌이고 그 글씨체마다 이렇게 정리해놓은 네. 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제 글씨로 썼고요. 각각 재료에 따라서도 특성을 주려고 했는데
산화가 되면서 색깔도 어두워지고 하는데 좀 멋지게 깊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텍스트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쓴 것 같은 채로 말투로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네요. 요거는 이거 하는 거는 사실 전 세계인들이 다 네. 공유하는 감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직관적으로 진짜 기분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이 물 같은 게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유지가 돼요? 이렇게 압착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물방울은 플라스틱이고 레진이고요. 빛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일부러 이렇게 전시를 하신 거예요? 사실 상상은 못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림자도 예쁘게 지고 잘 됐다, 상 잡았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시 설치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우연히 생기는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거울이어서 본인 리플렉션하는 내용을 좀 적고 싶어서 근데 또 제가 막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봐 보세요는 적기 싫은 거예요. 그쵸? 건져 보여서요? 재수 없잖아요. 약간 게슈탈트 붕괴 느낌의 비슷해요. 그리고 스스로라는 이 말 자체가 생긴 것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좀 진짜로 낯설어지거든요. 스스로? 네, 스스로가 뭐더라? 스스로. 그렇구나. 근데 이 전시 자체가 약간 원래 일상에 한국인들이 너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을 한 번쯤 다시 좀 생각을 해봐라 해서 조금 시작된 느낌도 이걸 좀 관통하는 느낌이 있고 씩씩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나요? 사랑에 대한 건데 연인하고의 사랑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따뜻해지는 거를 바래서 좀 전 인류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씩씩한이라는 단어랑 잘 맞물린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씩씩하다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되게 담백하고 저도 씩씩한이라는 단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나 씩씩하게 오늘 했어 이러니까 야 너 건달번호인데 그거 왜 적고 써? 그래서 이게 왜 건달번호야? 이거. 근데 그 건달들 사이에서 씩씩한이 씩씩하게 한번 보여줄 이런 테니까 느낌 확실하게 있잖아요. 배워요. 그래서 그때 이후 나의 씩씩함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씩씩하다는 말이 있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건달들이 씩씩하게 한번 불러봐. 쓰면서 좀 변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씩씩하다는 뜻이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좋은 정보 보시는 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물방울을 좀 하트 모양으로 러블리하게 표현해봤습니다. 진짜 완전 대박이다. 우와, 진짜 이거 진짜 각도에 따라서 아예 안 보일 때도 있고 저것도 여기서 보면 안 보이거든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데 자세히 보면은 그때 울림이 좀 더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섬세하시고 씩씩하신 작가님이시네요. 을지로, 충무로, 방산시장 한국이 참 좋다. 그래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따라올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고무 바킹 사러 갔는데 이거 고무 파킹이라고. 이 사장님이 제가 12개만 사고 싶어서 원래 소량으로 잘 안 팔잖아요. 그래서 12개만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한 주먹 주시면서 이거 떨어뜨리면 못 찾는다고 그리고 한 주먹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드리면 되냐고 했더니 성공하라고 하셨어요. 와, 따뜻해지는 작업하고 싶었는데 네. 거기서 엄청 따뜻해져가지고 진짜 너무 씩씩한 사람이다.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미술 분야의 참여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 작업을 많이 하고 또 오브제 작업도 하고 기회가 닿으면 기획이나 이제 평론도 작성하고 있는 은희경입니다. 제 작업은 도시의 표지판을 통해서 본 도시 공간의 유연성에 대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도시 공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길거리에 뭐 주차 금지나 CCTV 촬영 중 이런 표지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 겹쳐져 있는 너와 나의 공간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경계를 만들려는 행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동시에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서로 많이 엮여 있고 관계가 밀접한 나라이다 보니까 내 영역이어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또 나도 무심히 또 침범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한편으로는 조금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도시의 구조나 도시의 규칙이 새롭게 조직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관계들이 탄생할 수 있는 유연한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의 구조들을 여기 보면 보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기는 도시의 벽, 여기는 도시의 도로, 그리고 여기는 도시의 펜스 같은 건데 이 유연한 구조들이 다 이렇게 되게 낭창낭창하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모습으로 구성이 돼서 되게 유연한 도시 안에 관객들을 초대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작업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펜스를 스스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선을 넘어가면서 이제 이 유연한 도시를 관객들이 스스로 좀 조직할 수 있도록 만든 작업입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공간의 다양한 면모들을 보고 내가 여기에 길을 내고 싶으면 내고 이렇게 했으면 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시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가 함께 뛰어노는 운동장 같은 공간, 놀이터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재밌는 놀이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페트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현수막 같은 데 많이 쓰는 그런 재질인 거. PVC는 아니고 조금 더 힘이 있고 투명한 그런 재질입니다. 뭔가 설명 들으니까 저 이제 발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네네. 영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영역을 좀 제가 이제 뒤를 살짝 또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작품이 저는 되게 엄청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들었던 영역을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상징 같은 느낌의 맞아요. 저도 좀 공간이 유연해 보이고 또 동시에 되게 한편으로는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리고 사실 이걸 보면 도로는 바닥에 있어야 되는 건데 천장에 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럼 저 도로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 전시에 대해서 되게 오래 얘기를 하고 리서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도 평소에 표지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표지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표지판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적이고 관계적이고 이제 상호작용적인 요소들을 더 깊숙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안에서 또 저희가 즐겁게 전시를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지금 한국에서 조각과 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 박찬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3개 보시면은 그림 작업이 있는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아마 다른 작가분들이 이 작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표지판에 대한 작업이잖아요, 이 전시가. 근데 제가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느꼈던 한국의 모습이 굉장히 복작복작하고 뭔가 엄청 부산스럽고 정신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차이를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적으로 빽빽한 도시의 모습도 있지만 덕지덕지 붙어있는 표지판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표지판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마치 엄마의 잔소리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작업의 주된 이야기는 이제 사회의 정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정서와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멘트들을 보시면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어머니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흔히
집에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멘트예요. 저도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왜 이렇게 네덜란드랑 다르게 한국은 표지판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엄마의 잔소리 같을까? 라는 물음을 가졌을 때 그 답이 우리가 잔소리가 많은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잔소리가 많은 엄마 밑에서 자란 우리가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서 다시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엄마한테 받았던 그 익숙한 잔소리를 기억하는 우리가 사회 또한 잔소리의 형식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닮아 있다라는 그런 약간 환원하는 느낌으로. 네. 그 잔소리를 듣고 자란 우리가 사회를 또 다시 잔소리처럼 만들 수밖에 없는. 왜냐면 보고 자란 걸 그대로 할 테니까요. 딱 들어왔을 때 엄청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그게 이제 의도가 사실 엄마가 저희한테 잔소리를 하시는 거는 어떤 사랑과 애정, 돌봄, 정말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린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알지만 어떤 마음 한켠에 무게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막 반짝반짝하고 아이캐칭하고 너무 뭔가 사랑스러워서 딱 봤는데 멘트가 이게 엄마의 잔소리의 실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작업을 진행해 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훈장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잔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표지판이 훈장처럼 박힌다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있는 표지판은 우리가 그 사회에서 어떤 규칙과 규율들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어떤 사회의 감수성, 감정을 만들잖아요, 표지판들이. 근데 이제 집에서는 엄마가 표지판 대신 잔소리로서 우리에게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만들어주는데 결국 그 규칙들 또한 사회로부터 온 거잖아요. 공부 안 하니, 공부해야 성공한다, 일찍 자야 한다. 이게 결국 사회로부터 온 규칙들이니까 그것이 사회의 표지판과 엄마의 잔소리가 결국 순환하면서 작동해서 우리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크릴로 그리신 거예요? 네, 아크릴로 그렸어요. 엄청 깔끔하고 열심히 그렸어요. 기분이 좋았던 건 사실 제가 조각들을 보통 많이 했었는데 페인팅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거든요. 죽을 땐 꼭 페인팅을 많이 하고 죽고 싶다라는 어떤 개인적 소망이 있는데 정말요? 저는 원래 조각을 하는데 이번에 촌스러운 페인팅 너무 죽기 전에 하고 싶다. 또 제가 이전 작은 조금 어두운 작업들을 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저게 좀 저의 마음에 와닿는 건데 제가 불면증이 좀 심했었거든요. 아침에 못 일어나면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받고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걸 승화시킨 그림적 작업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좀 어둡고 이런 잔잔한 작업이었는데 사실 제 안에는 더 저런 것들이 더 많았던 거죠. 양면성을 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두운 할 때 모아놓는 거죠. 이 키치한 열망들 모아놨다가 이번에 좀 원 없이 풀어가지고 이해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저도 이제 뭔가 따뜻해하는 말처럼 저는 들려서 맞아요. 저런 말들이 지금 이렇게 입고 원래 이렇게 잘 안 입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뛰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모아둔 표지판 중에 저는 가장 무용한 표지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한번 관찰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지하철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 5글자로 뛰지 않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거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뛸 사람은 뛸 테고 걸을 사람은 걸을 텐데 그래서 이제 뛰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제가 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니까 이 한국의 이 복잡한 그리고 뭐라 그러지 덴시티라고 하나요? 그 사이로 유난히 사람들이 그 서로를 피해 다니는 능력이 유난히 출중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저는 극악한 환경에서 생물들이 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서서히 진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미미한 초능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보시면 이제 기둥 사이로 사람들이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했어요. 네. 여기는 증산역입니다. 네, 6호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진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주제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보통 공간을 작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전체로 봐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지하철역을 지나다닐 때 이제 집에서 나와서 목적지로 향하고 목적지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통로를 통한 도돌이표 같은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계단 설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네 계단이 이제 입구에서부터 약간 도돌이표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통로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계단을 만드는 데는 제 남자친구가 많은 기여를 했고요. 저분은 목조형과를 나와서 이 계단을 만드는 책임을 지셨답니다. 뭔가 이 사랑이 담긴 설치였군요. 이게 거기 백룸 혹시 아시나요? 백룸이 뭐죠? 성수역에 아예 진짜 크게 5글자로 뛰지 마세요라고 써져 있어서 오늘 성수역 가는데 그거를 조금 한번 다시 찍어서 넣어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근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한국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익숙했던 거를 익숙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들어온 게 조건 같다고 생각했고 그걸 좀 더 표현하고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지하철역을 목적지 없이 가본 적이 처음인 거예요. 네. 좀 쉽지 않은 그쵸? 것 같아요. 뭔가 쉬워 보이면서 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너무 에너지가 급속도로 뺏겨요. 진짜 기가 빨려요. 기가 빨려요. 이 표지판이 존재하고 그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공존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충돌이 뭐랄까 이렇게 비껴가는 느낌이라 충돌인데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아서 전 좀 웃기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소리 없는 충돌에서 약간 피식하거나 어이없어서 웃기거나 조금 감정을 이입해서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 마음에 와닿았어요. Oh, great. Oh.